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 내용을 왜 넣냐면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공단에다가. 케어퍼 전산 교육을 들었는데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공단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단 직원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아, 전산 교육이 어떻게 역량 교육이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갖고 제가 목차를 넣었어요. 제가 하는 교육은 장기 영향 준수사항, 고시 및 법령의 이해, 급여 제공 매뉴얼, 종사자 업무 매뉴얼, 기간 업무 매뉴얼,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 매뉴얼, ICT 활용 방안 이렇게 목차를 넣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으신 분이 케어포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목차를 안 넣었다가 단순 전산 교육이 아닌 전체적인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목차를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한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시설급여를 먼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를 개발했어요. 네. 2014년에 시설급여를 개발할 때는 그때 저희가 전산화라고 딱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써요. 왜 시설급여를 안 쓰냐면 아니 요양보호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전산화를 하느냐. 그리고 2014년도는 어떻게 해요? 급여 기록지가 단순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몇 분 몇 분 체크했다고 했기 때문에 종이로 쓰는 게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연관이 돼요. 기초평가부터 급여 계획부터 급여 제공부터 이동 서비스부터 청구부터 근무부터 모든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흘러가야 돼요. 종이로 쓰면은 연관 관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를 보면 시설급여는 옛날부터 수작업하던 사람들이 자꾸 평가가 끝나면 이제 전산화 해야겠다. 저기도 전산하는다고 그렇게 들어오고 주야간보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내가 오픈을 했는데 업무를 모르니까 케어포를 쓰면서 배우겠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어떻게 해요? 주야간보호를 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야간보호가 한 3,000군데 돼요. 예, 시설을 한 2,500군데가 돼요. 그럼 주야간보호는 몇 프로 써요? 주야간보호가 한 4,500군데 되니까 저희 전산화 쓰는 데가 한 65%, 70%는 전산화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아직도 전산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야간보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급여를 개발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터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요양보호사님이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기간에 PC는 있지만 PC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앱이라는 걸 만나서 앱을 통해서 급여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각 종사자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급여 기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 전용을 하고 태블릿 PC 터치를 만들었어요. 태블릿 PC에서 요양보호사만 급여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님한테 이걸 제공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태블릿 PC 터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예,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을 해요. 그리고 어때요? 요즘은 요구사항이 PC에 있는 걸 다 스마트폰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도 예를 들면 서울요양원 아시죠? 서울요양원은 이 터치가 있어요. 뭐 모니터로 된 터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태블릿 PC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호자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호자 앱을 저희가 만든 동기가 뭐냐면 시설에 있으면은 어르신 저희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기관하고 기관에서 어르신하고 가족하고 소통하게끔 위해서 저희가 뭐요? 보호자 앱에 어르신의 사진을 넣는다든가 동영상을 넣으면 가족이 보게끔 이 보호자 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보호자 앱을 통해서 모든 청구서나 기록지, 제공해야 될 그 내용 있죠? 이걸 한 번만 설치하면은 별도로 우편을 보내든가 뭐 식단표 제공하는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만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용도로 만들었고 이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호자 앱이 지금은 한 10,000군데 이상이니까 설치된 게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시설을 생각했는데 주야간이 더 많이 있어요. 시설은 보호자 앱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멀리 떨어져서 더 보고 싶은데 별로 안 쓰고 맨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는 주야간보호가 더 많이 써서 이게 그래서 시설이라는 곳과 주야간보호라는 곳이 부모님이 어떤지 이런 현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 하시죠? 예, 저희 그 케어포에서는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놓고 입금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홈택스로 바로 현금 영수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영상을 틀어드렸지만 올해 5월부터 시작했죠. 비대면 때문에 외부 강사가 못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실버 체저라는 콘텐츠를 찍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콘텐츠라는 게 뭐냐면요. 음,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버 체제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만들어서 올리니까 이걸 TV로 틀어주시면 어르신들이 따라해요. 뭐 노래교실도 이렇게 막 링크를 걸어갖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고요. 그죠? 뭐 인지활동 프로그램, 옛날 TV, 어르신들 만화도 좋아하고 옛날에 뭐 드라마, 뭐 전설의 고향,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김희갑 나오는 거 있죠. 팔도강산이라고. 저는 생각나요. 어렸을 때. 팔도강산이라고. 예. 뭐 엄마 없는 하늘나라에. 이거 어렸을 때 보고 제가 펑펑 운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르신 틀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서비스라고 이제 가격이 싸요. 저희가 쉽게. 예, 홈페이지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그냥 1년에 20만 원이라고 보면 싼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시스템이라고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W4C에 등록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연동은 돼 있는데 조금 이것도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자동이체라고 했어요. 자동이체는 뭐예요? 혹시 요즘은 다 계좌이체인데 고객분들 중에 이제 보호자분 중에 맨날 계좌이체기 힘드니까 내 통장에서 빼가라. 그럼 기관에서 자동 신청을 하면은 보호자 통장에서 빼서 통장까지 저희가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좀 비용이 들죠? 네, 그래서 큰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포는 이런 부가 서비스 등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뭐 ICT 기반의 체계적인 급여 업무 프로세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기관들이 급여 프로세스를 하는데 우리는 ICT 기반의 체계적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및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경쟁력이라는 건 뭐예요? 종이로 쓰는 것보다 시간을 줄여도 경쟁력이에요. 우편으로 보내는 걸 카톡으로 보내도 경쟁력이에요. 보호자 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강화해도 경쟁력이에요. 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케어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 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매뉴얼. 이 매뉴얼을 만드는 기반이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고시, 장기요양 평가 매뉴얼, 모니터링 매뉴얼, 그다음 여기서 하지 않는 Q&A 이걸 기반으로 장기요양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노인복지법, 시설과 인력을 갖춰서 하셔야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꾸려야 되는지, 수급자, 입소자 수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럼 입소자 수는 뭔지, 근무 일원 1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등급은 어떻게 받는 건지, 간격률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수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가산은 어떻게 되는지, 감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 지켜야 될 법칙, 너무 많죠? 예, 고시나 법령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실수로 한수당해요. 고의로 한수당하는 기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단에선 상식으로 안 봐요. 예. 공단에선 그냥 그러니까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법을 모르고는 못해요. 저는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장기요양 기관은 법 모르고는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 고시 해석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단에 물어보거나 지사에 물어봐도 각 기관마다 틀리게 얘기를 해요, 조금씩. 예.
분명히 고시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평가 매뉴얼도 어려워요. 이게 평가 매뉴얼은 뭐야? 평가 매뉴얼대로 하는데 이 평가 매뉴얼에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Q&A.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했어요? 장기형 업무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이런 걸 기반으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업무 매뉴얼은 모든 기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케어포를 쓰던, 케어포를 안 쓰던, 수작업을 하던, 다른 프로그램을 쓰던 누구나 이 업무에 따라서 매뉴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매뉴얼의 단지 뭐예요? ICT 기술을 합한 걸 케어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업무 매뉴얼은 뭐예요? 장기요양 기관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과 급여 제공 절차, 제가 앞에서 말한 기간,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케어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타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령이나 그런 것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고시라든가 법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게 평가예요. 그죠? 고시나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는 게 평가거든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에 이 케어포로 들어간 게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지켰는지 평가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매뉴얼 내용이 장기간 업무 매뉴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 업무 매뉴얼대로 케어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케어포는 ICT 환경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은 다 모니터 크죠? 옛날에는 15인치였는데 큰 모니터에서 하고요.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해요.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하니까 어디서 돼요? 집에서도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가서도 되고요. 해외 가서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모든 기기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PC에서도 할 수 있죠. 태블릿 PC에서 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각각의 역할이 틀려요. PC는 저희가 만든 목적은 뭐예요? PC에는 모든 케어포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리자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는 어떻게 돼요? 케어포 앱을 깔아요. 앱. 그죠? 직원용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모든 급여 종사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매일매일 기록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태블릿 PC는 뭐예요? 중간이죠? 중간은 뭐예요? 이 태블릿 PC에서 PC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네이버 치면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www.care.co.kr 하면은 태블릿 PC에서 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프라인 교육할 때 PC를 들고 올 수 없잖아요. 노트북도 들고 오기 힘드니까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서 케어포를 띄우고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네. 태블릿 PC는 휴대성이 있고 단지 뭐예요?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휴대성이.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뭐예요? 직원용을 앱을 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PC의 내용을 여기서도 띄울 수 있어요. 그죠? PC의 내용을 스마트폰에 띄워서 내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여기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예. 뜨니까. www.care.co.kr 뜨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쓸 수가 있고요. 단지 뭐예요? 각각의 특징이 있죠. 이 PC는 뭐예요? 이 태블릿 PC는 뭐예요? 터치가 된다는 거죠. 둘 다 뭐예요? 터치가 되고 사진도 찍고 뭐예요? 말을 하면 글로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장비마다 특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전산을 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불안해서 저희 걸 출력해서 PC에 가지고 있거나 따로 보관하는데 그게 더 불안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한두 장 빠질 수도 있고 PC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출력하시지 않고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마트폰 한려폰이라고 유튜브 요거를 광고는 이제 제가 구글에서 유튜브에 구매 가능성이 올려놨습니다. 높은 고객을 이거 특정할 수 잠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소영 하는지 씨는 빠르게 건너뛸게요.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케어포입니다. 구글 우리가 .2호로 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돌리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태블릿 PC 있죠? 작은 데서도 이렇게 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화면 모드가 작지만은 우리가 케어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 프로그램 케어포를 띄우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뜹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늘려서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냐면요. 스마트폰에 뭐 상담 일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상담을 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가 상담 내용이라고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키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마이크가 나오죠. 마이크를 이용하면은 마이크에 있는 내용이 말로 하면 글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상담 내용에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단 뭐예요? 발음이 정확해야지 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가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띄운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더블로 케어포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어떻게 줄여서 뭐 저장 하시면은 뭐 필수 항목이 누적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말로 바꿔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죠. 네, 앱을 사용하는 기능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급여 기록에 보시면 케어포 있죠. 케어포 앱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앱을 하면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컨텐츠, 최근에 만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컨텐츠가 있으면은 제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설 프로그램에서 내가 프로그램 컨텐츠에서 찜해놓은 게 있어요. 찜해놓은 게 여기 뷰가 있죠. 스마트 뷰를 해서 연결을 하면 TV에 연결해서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호자 앨범 있잖아요. 어르신을 선택하고 사진, 동영상을 사진을 등록하거나 동영상을 등록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기가 어렵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문서 종류에 보면은 뭐 전체를 보고 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 계획에서 PC에서 서명을 받는 게 터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관리자가 어르신 서명을 해주십시오. 만약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쓰셔갖고 손가락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예. 이런 그 스마트폰에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간호, 물리,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사진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사진도 바로 추가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프로그램 사진을 아이고 제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예, 요 정도로 하시면 다 이해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음성 기록이라든가 서명, 사진, 예,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스마트폰 출퇴근은 뭐냐면요. 요거는 시설에서 많이 쓰는데요. 뭐 쇼핑몰에 보면 쉽게 보면 태그예요. 태그. 요게 뭐냐면 출근, 퇴근이에요. 그래서 시설에서 많이 써요. 내가 스마트폰에 우리 방문 요약하듯이 로그인한 다음에 출근이라고 찍으면 출근, 퇴근이라고 찍으는데 주야간은 거의 안 써요. 주야간은 이동 서비스 하면서 출근이 될 수 있고 이동 서비스 종료하면서 퇴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요것도 뭐냐면요. 요것도 야간 점검판이라고 똑같은 건데 시설은 야간 점검을 하죠. 그럴 때 야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작업하고 케어포하고 좀 비교를 할게요. 자, 수작업은 뭐냐면요. 담당자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커요. 그죠? 담당자가 어떻게 해요? 똑똑해야 돼요. 모든 업무를 알아야 돼요. 고시가 바뀌는 거, 법령이 바뀌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급여 절차, 뭐,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케어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란 건 뭐예요? 시스템이란 건 장점이 뭐냐면요. 한번 세팅을 시켜놓으면 그냥 돌아가요. 관리자가 세팅을 시켜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시켜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급여 제공자가 급여 기록한 거를 종사자별로 기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은 요양급여 기록하고, 이동 서비스 한 사람은 이동 서비스 기록하고, 간호는 간호 기록하고,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기록하고, 매일매일 급여 제공자가 급여 기록을 한다. 세팅을 시켜놓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케어포 시스템 절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면 돼요. 주기별 해야 될 거, 일별 해야 될 거, 분기별 해야 될 거. 이거를 한 번만 세팅 시켜놓으면 관리자는 어떻게 해요? 편해요. 이걸 안 해놓고 종이로 하면 어떻게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종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어포 시스템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세팅, 시스템에 맞게끔 종사자별로 업무 분장, 종사자별로 주기별로 해야 될 거 이것만 딱 세팅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날 업무를 매일. 예, 자료의 일관성 때문에요. 일관성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날일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출근하고 이동 서비스 하면 어르신이 왔다 안 왔다를 먼저 기록을 해야 돼요. 이동 서비스에서 어르신이 와야지만 어떻게 돼요? 케어포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급여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업무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보장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안 하면은 어르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급여 기록을 하는 거예요. 종이로 하면 몰라요. 어르신의 이동 서비스 오전에 왔는지 오후에 왔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오후에 늦게 뭐 보호자가 데려왔는데도 아침 식사 드셨다 그러고 뭐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자료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급여 제공자가 매일매일 기록을 한다. 요거 첫 번째 요 시스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케어포 어떻게 돼요? 뭐 출력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업무의 효율성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거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하고 매일 급여 제공자가 기록한다. 요거만 지켜도 케어포의 60% 이상은 성공하는 거다. 두 번째 뭐예요? 케어포 기능을 100% 활용하라. 케어포의 기능을 뭐 주야간보호는 한 80% 이상은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케어포에 있는 기능 있죠? 다 활용하죠. 스마트폰부터 보호자 앱, 저희가 하는 부가 서비스부터 보호자 앱부터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거 100% 활용하시면은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5개 만들었죠. 급여 제공자는 매일 급여 기록을 한다. 급여 종사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직종별 업무를 수행한다. 기준이 업무 1주기별 반기 업무 뒤 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 있죠? 케어포의 홈페이지라든가 보호자 앱이라든가 카톡 문자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종이 출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 2021년도 고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겠죠? 표준장기 이용계획서가 개인별 장기 이용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인력 배치 산정 기준이 좀 변경이 됐고요. 요거는 요것 얘기하면 따로 하고요. 그리고 뭐요?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에서 유급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2월 근무 시간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공휴일 있잖아요. 공휴일하고 대체 공휴일이 생겼죠. 공휴일도 휴일이고 대체 공휴일도 휴일이에요. 근데 그럼 물어봐요. 왜 크리스마스 날 25일이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왜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없나? 예. 석가탄신이라고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도 어르신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대체 공휴일이야.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아니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우리 10월 3일인가 개천절이면 월요일이죠. 근데 월요일 날도 이동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대체 공휴일도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어르신을 모셔야 되니까 종사자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 수당을 더 줘야 돼요. 공휴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음 달에 휴일로 쉬게끔 해주겠다. 그러면 그걸 뭐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 네. 요거예요.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 초과. 요게 생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입소자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뭐냐면요. 인지지원 등급에게 월 한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요. 전에는 뭐예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고 월 한도 범위 내예요. 요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아무도 해석 안 해주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전에는 그 인지지원 등급자는 어떻게 해요? 주 3회만 나오던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 5회까지 나오잖아요. 네, 더 내고 내가 기타 비용을 내고 월 한도 범위 내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원의 10%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그렇죠. 이 사람이 인지등급이라 주 3회밖에 못 나오니까 나머지 월수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 5일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죠. 제가 이것 때문에 옛날에 많이 싸웠죠.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 그랬어요. 아니,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 쓰라는 내용이 아무 데도 없다. 왜 쓰시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가산을 받으면 써야 된다고 공단 직원이 했대요. 그럼 가산 없어졌죠? 그럼 안 써도 돼요? 네,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제가 여기서 교육하는 건 항상 팩트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팩트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케어포에서 그랬더라. 그럼 난리 나죠. 그래서 항상 팩트와 근거가 중요한 건데 올해 고시에 뭐냐면요. 제 30조 5항이라는 게 생겼어요. 30조가 뭐예요? 고시를 보면 뭐예요? 주야간 뭐예요? 옛날에는 뭐냐면 17조 6항에 따라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조 5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5등급하고 인지 등급만 쓰라는 예고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고시라는 건 뭐냐? 공고예요. 고시에서 공고예요. 공고라는 거 뭐예요?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평가 항목에 있으면은 저는 쓰지 마라 그래요. 어르신 도움도 안 되는 거 짜증나는 거 왜 쓰냐? 차라리 평가 0.5점을 받지 마라. 근데 평가에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얘를 안 쓰면 어떻게 한다? 그런 법령도 없어요. 단지 공고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공고하고 좀 틀려요. 법령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시에 가족 지지를 하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평가 항목에 없죠? 그래서 가족 지지를 안 했다고 저 처벌을 받는 건 없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요? 규정이 있고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처벌받는 게 있어요.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거 없어요. 평가에도 없어요. 평가는 어떻게 돼요? 평가에도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고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욕구 사정을 통합을 할 거예요. 이 욕구 사정을 왜 통합을 할 거냐면 이게 요청 사항이 많아요. 신서식으로 바뀌었는데 예, 새로 바꿔달라는 거 이게 뭐냐면요. 공단이 새로 서식을 바꿔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뀐 서식이 뭐냐면요. 네, 시설용이 있고 잠시만요. 재가용이라고 욕구 사정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조금 잘 돼 있죠. 그죠? 조금 잘 돼 있어요. 예, 예. 조금 잘 돼 있죠. 이렇게 신체 상태, 재활 상태, 뭐, 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바꾸려 그래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서식으로 욕구 사정 서식으로 바꿀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평가 매뉴얼은 뭐예요? 평가 매뉴얼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서식에 보면 여긴 종합 의견이잖아요. 평가 매뉴얼은 판단 근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판단 근거라는 말과 종합 의견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판단 근거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주요 질병에 이거 치매다, 뭐다, 우울증이다, 호흡곤란이다. 이거를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질병은 내가 의사도 아닌데 처방전,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서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합 의견이라는 거는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신서식은 했는데 평가 메뉴에는 8가지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공단은 뭐라 그랬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서식은 뭐예요? 공단에서 말하는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그죠? 평가라는 건 뭐예요? 평가는 평가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죠? 평가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가 매뉴얼대로는 평가 매뉴얼대로 8개의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할 거고 이 서식은 어떻게 돼요? 종합 의견이에요. 그럼 케어포가 이걸 어떻게 돼요? 믹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할 때 요거를 좀 보완을 해서 여기다 가로 열고 뭐 판단 의견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신서식으로 하고요. 저희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기존의 데이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요청 사항이 많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년 1월 1월 기준으로 신서식으로 서게끔 바꿀 예정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 뭐냐면요. 이 간호처치라고 저희가 케어포가 있는 게 없어져요. 간호처치에 없어갖고 저희가 간호처치라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욕구 사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처치가 없기 때문에 제 케어포를 만든 다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평가 항목에 보면은 이 간호 이게 필요 없어요. 네.
왜? 욕구 평가에 없어서 이걸 내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욕구 평가 안에 간호처치가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신소식에는 간호처치가 하는 게 없어요. 예. 간호처치가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셨다 그러면은 기저귀랑 연관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쪽에 이걸 욕창이나 체크, 기저귀, 배뇨관 이런 거 있죠. 장루. 거기에 따라 간호처치가 다르니까. 근데 신욕구 사정에 있어서 이게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장기화 기간이 거의 안정화될 것 같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고시도 바뀌고 모두 바뀌고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바뀌면 이제 좀 안정화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평가가 바뀔 거예요. 평가 매뉴얼이 나오면은 내년에 또 바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뭐죠? 짝수 기간이 평가를 보는가 그럴 거예요. 그럼 홀수 기간 보는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으니까 평가 매뉴얼을 안 봐. 근데 어떻게 해요? 짝수 기간은 보지만 홀수 기간은 안 보지만 평가가 바뀐지도 모르고 과거 일을 한다고요. 그럼 홀수 기간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홀수 짝수 주야간이 그게 차이가 커요. 나는 홀수니까 짝수 때 바뀐 걸 안 본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신설된 게 뭐예요?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했을 때 수가도 나왔죠? 나오고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루 13시간을 초과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13시간을 초과할 때 수급자한테 동의받는 거를 케어프 안에 넣어줘야겠죠.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그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야간 보호도 하고 방문 요양도 하고 방문 목욕도 해요. 그쵸? 근데 그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용일에는 내가 하는 기간인데 미용일이에요. 미용일로 산정하고 방문 목욕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운영 기간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기간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부터 5인 이상이죠. 대부분 뭐 신설 아니면 상시 직원 5인 이상이면 대부분 5인 이상일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공휴일, 이제 재무적으로 노무적으로 뭐 5인 이상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미용일 산정에서 공휴일도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용일, 그러니까 다시 잘라서 얘기할게요. 두 개 섞으면 헷갈리니까 내년부터는 노무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5인 이상도 공휴일 날을 법적으로 쉬어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휴일로 한다 그랬고 그러면 미용 산정할 때 평일이잖아요. 평일만 산정되니까 대체 공휴가 공휴일도 미용 산정에서 빠진다. 뭐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요거 섞으면 많이 헷갈리셔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뭐냐면요. 위탁급식이 강화될 겁니다. 위탁급식의 문제점 많이 아시죠?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뭐예요? 위탁급식 하는 업체에다가 뭐예요? 식사 재료비밖에 못 주잖아요. 그럼 거기는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하겠죠. 그쵸? 식사 재료비만. 기관에서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외부에는 몇 개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아마 이거 시설 쪽에도 문제가 많아요. 예. 식사 재료비만 명시하는데 그러면 식사 재료비 하면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하냐? 부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급식 업체를 위탁급식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급식을 식사 재료비만 주면은 아실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것도 바뀔 거고 CCTV 의무화는 요양원만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요양원만 CCTV 의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시가 변경될 것 같고요.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평가가 내가 언제 받는지 아셔야 돼요. 네. 내년에 2022년도죠. 재가급여 짝수가 받아요. 네. 왜 재가급여 짝수가 받느냐? 공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돼요? 평가 고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 대상 기간은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 설치된 장기용 기간이에요. 그럼 내가 평가를 받는다. 2022년도에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전년도에 설치된 기간. 그럼 2020년 12월까지 설치된 기간. 그러니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내가 평가 대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전년까지 설치된, 이때까지 설치된 기간. 홀수. 이렇게 받아서 내가 언제를 받고 언제 받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이란 건 뭐예요? 장기후관 평가 매뉴얼과 평가 조사표.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에 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평가 매뉴얼을 평가자마다 복굴복이라고 하죠. 평가자마다 복굴복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글을 읽고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가르쳤는데 100점, 90점, 80점 있잖아요. 평가자도 똑똑한 평가자가 있고 똑똑지 못한 평가자가 있어요. 제가 평가 교육을 해도 제 평가 교육을 받고 A 받는 사람도 있고 B 받는 사람도 있고 C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평가자마다 조금씩 틀리다. 네. 조금씩 틀린 건 뭐예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급여는 짝수, 홀수로 나누어 시행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급여가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시행한다는 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년에 2020년 평가받는 기간이니까 제가급여 짝수는 열심히 평가 매뉴얼을 공부해. 근데 홀수는 공부 안 해. 근데 여기에 사진이 없어지고 뭐가 바뀌었어. 그것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매년 고시가 나와요. 내년에 나와요. 내후년에도 나와요. 그럼 또 짝수 받은 사람은 이때 또 바뀌어. 그럼 또 이것도 봐야 된다고요. 아마 내년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올해 시설에 뭐가 바뀌었어요? 올해 시설에 평가 기준이 나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일상생활 소독이라고 매일매일 소독하는지 체크하는 거.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틀려요. 감염병 관리가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직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것도 강화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했냐면요. 그 자체 소독을 제가 권장을 했어요. 자체 소독을 해도 돼요. 그렇죠. 자체 소독이 더 낫잖아요. 왜냐면 자체 소독을 안 하고 전문 업체가 하면은 평상시 소독을 못해서 자체 소독을 권장했는데 시설은 뭐냐면 자체 소독과 상관없이 전문 업체가 하게끔 또 있어요. 분기별로. 전문 업체가 다. 네,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아마 올해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점에 과거 거는 어떻게 돼요? 삭제되고 이 시점에 매일 일상생활 소독을 하라 그러면 그 이유 이걸부터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삭제된 평가는 평가 대상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평가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외가 아니라 평가를 안 본다는 거예요. 평가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이거 갖고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한 40년 전에 사진이 없어졌다. 평가 매뉴얼에. 그러니까 사진 자체를 안 본다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딱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과거 거는 과거 평가 매뉴얼로 본다. 누가 그래요? 공단 직원이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못하니까 평가 매뉴얼에 그게 없으니까 좀 받아달라. 왜냐면요. 제가 여기서 전화가 와요. 공단 직원이 이러더라. 저 직원이 이러더라. 다른 데서 이러더라. 이 얘기 다 듣고 케어포를 만들면은 못 만들어요. 사람마다 다 되게 틀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요? 팩트 아닌 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않고 팩트 아닌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운영하시는 분도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옆집에서 이렇게 하더라. 누가 와서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평가는 제가 평가 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과거 자료를 만들었어요. 진짜 2016년도에는요. 사람을 사서도 만드는 기간이 있었어요. 진짜 50명, 60명을 사람을 사갖고 진짜 한 달 만에 쫙 만들더라고.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못해요. 왜? 급여 제공자가 그날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평가자에. 조금 의심이 가면은. 예. 그리고 다 안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동 서비스 시간하고 프로그램 시간까지.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과거 거 절대로. 예. 그래서 매일매일 급여 제공을 하셔야 돼요. 평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집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야간보가 4,738개죠. 제가 2016년도에 교육할 때는 2,500개인가 막 그랬는데 그때는 한 6개월 지나면 꽉 차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엄청 늘었어요. 시설보다 더 늘었어요. 지금은 저희 강사님이 있는데 요즘 주야간보 트렌드가 어떻게 돼요? 경쟁의 시대인가요? 네. 많이 생겼어요? 처음 할 때 몇 군데였어요? 지역에? 7군데인가 8군데였는데 지금은 14군데 있어요. 7군데에서 2배로 늘었어요. 언제 하셨죠? 생긴 게? 17년 3월이었고 17년도에 했는데 지금은 2배다. 네. 경쟁의 시대라는 거죠? 네,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배민 시설 주야간보가 다른 데 새로 생긴 데 규모가 커져요? 경쟁에 이기는 방법.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아주 단순해요. 있을 때 잘해. 있는 분 잘하시면 돼요. 있는 분 잘하세요. 있는 분한테 잘하시면은, 보호자한테 잘하면은, 다 알아서 옵니다. 아, 거기는 꽉 차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데는 다 꽉 차셨죠? 비법이 있는 분한테 잘해서 꽉 찬 거예요? 비법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빨리 비법. 소개가 계속 돼서 소개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존 어르신들 잘 하면은 기존 그렇게 어르신한테 다른 잘하니까 소개하고 보호자들 소개하고 소개해서 소개한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봐도 진리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있는 분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또 뭐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죠.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생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력이 더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점점. 예, 그래서 가사는 많이 받아두세요. 인력 구하기가 점점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쉬는 날이 많아지죠. 공휴일, 뭐 주일 가면은 엄청 많아져요. 예, 특히 그래서 인력을 가산 받으시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따로 교육할 건데 우리가 평가 매뉴얼에 보면 AND라는 조건이 있고 OR라는 조건이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평가 매뉴얼을 말하면 케어포가 평가 매뉴얼을 반영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있고 필수 조건이 있어요. 요거 아셔야 돼요. AND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평가해 보면 소아 및 경보 설비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 내용에 소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경보 설비 내용이 교육이 있어야 돼요. 문구로 봐서는. 그럼 평가자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있지 않았을 때는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가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교육 내용이 있다고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네, 두 가지 조건에 하나가 있을 거고, 종족을 충분히 한 건 뭐예요? 종족을,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의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 1회 해라. 자원봉사자가 주 1회를 한다. 그럼 한 번만 있으면 충족하는 거예요. 연일에 한다. 연일에 급여에 반영한다면 뭐예요? 기관의 입장에서 수급자가 100명이라도 연일에 한 건이면 어떻게 돼요?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10명인데 그 기간에 한 건만 있다 그래도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물론 수급자 10명인데 내가 10명을 다 했다. 그래도 돼요. 근데 한 건도 100점, 100건도 100점입니다. 필수는 뭐예요? 해당하는 경우에 뭐 연계 기록지는 꼭 뭐 어떤 경우에 꼭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반기, 분기는 뭐예요? 연일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 연일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건강검진을 작년에 1월 달에 받았어요. 그럼 올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연 1회라니까. 회계연도 안에. 그래서 평가자가 와서 건강검진 왜 안 받았어요? 연 1회니까 12월 말일에 받을 거다. 아, 그러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은 평가자가 오면 올해 거 못 보겠죠. 예. 작년 걸 봐야겠죠. 예.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에 어떻게 돼요? 입소자는 포함하고 퇴소자는 제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데 12월 30일 날 퇴사를 했어. 그럼 12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없어도 돼요. 왜? 12월 31일 날 박빙으로 했는데 12월 30일 날 퇴소를 했다. 근데 12월 30일 날 입소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입소 시점에 그의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게 있어야겠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와 맞다 하면 천재고요. 뭐 말이 맞는 것 같다만 이해하시고 동영상을 드리면 됩니다. 또 뭐예요? 우리 조건에 모든이 있는 경우와 모든이 없는 경우가 있죠.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대상자를 조건을 충족해요. 내가 오늘 뭔가를 기록을 하려고 그래. 그럼 오늘 시점에 모든 종사자는 모든 수급자는 그 조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기록을 하려고 그럴 때. 내일은 어떻게 해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이 없는 경우는 일부만 충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라는 건 뭐예요? 신규 입소할 때만 하는 거예요. 신규 입소자는 급여 계획을 어떻게 해요? 급여 개시 전에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 급여 개시 전에 해요? 아니에요. 연일에 한다. 신규 직원, 신규 입소자. 신규 직원은 어떻게 돼요? 뭐
입소를 할 때 교육받아야 하고 계약받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평가 업무를 이해하시거나 고시나 문구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가 매뉴얼이라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어렵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미리 딱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급여 제공 지침에 있죠. 이거 보세요. 급여 제공 지침, 종사자 윤리 지침. 종사자 윤리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 윤리 있으면 되죠. 근데 뭐가 버렸어요?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 우리 국어 수능이 나왔어요. 다음에 대해서 논해라.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안정한다. 다음에 대해서 논해라. 1번. 모든 직종에 대해서 윤리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2번. 특정 직종에 국한된 경우는 불인정하니까 한 직종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로 해석을 해서 모든 종사자는 아우러서 있어야 된다. 어떤 거겠어요? 2번이에요. 아우러서 있어야 돼요. 근데 평가자들도 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운전에 대한 윤리 지침과 전문직으로서 윤리 지침으로 있어야 된다. 난 모르겠다고. 난 도대체 운전원의 윤리 지침, 조리원의 윤리 지침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문구는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요? 우리가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에 대한 윤리 지침이 다 똑같아요. 공무원을 종사자별로 다 쓰면은 틀리잖아요.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5만 원 향응을 하지 말고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국민교육원장도 어떻게 해요? 국민 모든 똑같아요. 그래서 아우러서 쓸 수는 있으면 되는데 요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에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 방법이 있으면 되죠. 근데 밑에 또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우리 노인 장기훈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진짜 수능 만점자 불러놔도 잘 모를걸요? 수능 만점자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가 아는 거는 제가 똑똑해서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해서 그걸 이해를 해요. 뭐냐면 기관에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과 종사자, 어르신과 어르신. 직장에는 누가 있어요? 직장밖에 없어요. 그죠? 같은 종사자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예방은 어르신과 어르신 간의 성폭력 예방 문제가 생기는 거와 어르신과 종사자의 예방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어르신이 종사자를 이렇게 찌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 문구만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자도 저처럼 이해를 할까요? 이 수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케어폰은 이렇게 했고요. 자, 소방시설. 반기별 이해 예상 소화 설비 및 경비 설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그럼 교육 내용에 경보 설비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제가 평가자라면 뭐 깐깐하다 그럴까? 아, 소화 교육을 했는데 왜 경보 설비 교육은 안 했어요? 왜 벨을 누르고 벨이 위에 어디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이 있죠. 모든 수급자 보호자와 분기별 일의 상담을 실시한다. 그럼 모든이에요. 그 분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분기 안에 입소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분기 안에 모든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수급자 상담을 하되 연일의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기록한다. 여기 모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모든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간 기준으로 한 건만 있으면 돼요. 내가 수급자하고 상담을 했더니 뭐 다 잘 있고 좋대요. 근데 이 어르신은 자꾸 집에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 워커를 제공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담한 걸 해서 급여 기록에 이 어르신에게는 워커를 제공했다. 그러면 한 건만 있으면 돼요. 그게 급여를 제공한 거예요. 자, 재난상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그럼 어떻게 해요? 재난 대피 훈련에 어떻게 돼요? 직원하고 수급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할 때 재난 훈련에 뭐예요? 훈련 사진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사진은 하나만 필요해요. 그렇죠? 훈련 사진이에요. 자, 참여가 가능한 직원만 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사진에 어떻게 증거에 어떻게 해요? 참여자와 직원의
직원과 수급자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뭐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그래서 교육하는 사진을 찍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육은 안 돼요. 훈련 사진이어야 돼요. 분명히 평가 매뉴얼에 뭐라고 했어요? 훈련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훈련 사진이란 건 뭐예요? 어르신 들고 뛰고 연기 피우고 그런 사진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출을 잘 하셔야죠. 그런 사진이어야지. 교육 사진은 평가 점수 안 받아요. 분명히 훈련 사진이라고 했어요. 평가 매뉴얼대로 어떻게 돼요? 평가자는 평가라니까 훈련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모든 수급,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연일이라는 건 뭐예요? 예. 연도 기준으로 한 건이면 돼요. 내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근데 뭐죠? 등급이 바뀌었어. 또 했어. 뭐 어떻게든 한 건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평가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서 모두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Q&A에 나와요. 그래서 Q&A도 봐야 돼요. 여기서 모두냐는 뭐예요? 신체, 인지, 사회 적응. 평가 기준에 말하는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 네. 요거 세 개만 하시면 되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작년인가? 20년 3월부터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 없어도 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VMS나 1366 쓰시죠? 1365 쓰시는데 저는 케어퍼 쓰시라 그래요. 네. 왜냐면 주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VMS나 1366은 작년에 빠진 거를 깜빡하고 잊어먹어서 빠진 걸 고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케어퍼는 작년에 얘 빠진 거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인을 두시죠? 일주마다 올 수 있는 지인을 두시고 하시고 VMS 해주시고.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육 때문에 뭐 도상 시나리오 어쩌고 저쩌고 했죠. 자체 훈련도 인정한다 그랬죠. 시나리오 기반. 그럼 제가 자료실에 요번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훈련해서 훈련 사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호자의 어려운 거 어떻게 해요? 카톡이나 밴드를 해서 돼요. 그래도 서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필수 사항을 서명한다. 내용을 서명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명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줌으로 교육하는 거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네, 16시간 근무 시간을 인정을 해요. 줌으로 교육하는 거 실시간. 근데 교육 내용이 뭐예요? 제가 단순 전산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교육관이 준수할 생활, 법령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케어퍼 이런 컨텐츠가 있었고요. 어르신 노래대 했었고요. 아까 보셨죠? 네, 어르신들 이렇게 하셨고 콘텐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이체 서비스라고 오픈했어요. 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데 여기 비용이 들어요. 네, 요 3만 원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효성 CMS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의 기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대부분 다 자동이체 하잖아요. 저도 다 카드 자동이체하고 다 자동이체 해요. 네, 우리 뭐 가스비 뭐 전기가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세대가 바뀌면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맨날 빼가라고 맨날 내가 계좌이체 물론 잘 하시지만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체 금액 통장으로 우리가 입금시켜드려요. 자동으로 기간으로 다 아시잖아요. 내 통장에서 빼나가는 것처럼 하는 거 보고요. 자, 욕구 사정 신서식으로 변경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11가지 중에서 네, 요 판단 근거 요렇게 해서 맞춰서 저희가 할 거고 내년부터 할 거고 간호사정이 없어진다. 네, 요걸 할 겁니다. 신소식으로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업무할 때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고시에 보면 입소자 수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아시죠? 그러면 입소자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케어포에서 물론 보여줘요. 케어포에서 보여주죠? 어디다 보여줘요? 어디가 보여줘? 이동 서비스 하면 예. 이 입소자 현황을 보여주죠? 입소자 수 보여주죠? 예. 이 입소자 수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입소자 수가 하나, 두 개 조정으로서 어떻게 돼요? 인력 가상 감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입소자 수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요. 직원은 뭐예요? 근무일원당 직원은 뭐예요? 월 기준 근무 시간. 이거는 당연히 달력에 나오니까 아셔야 되죠? 네. 월 기준 근무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된다. 요 말도 중요해요.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된다.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맨날 조리실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단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 안 했다. 요양보호사 아니다.
그렇게 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일부 간호사나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없어서 내가 혈압 몇 바 채고 했다. 되는 거예요. 부재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조무사가 안 나와서 도움을 줬다. 이동 서비스는 누구예요? 고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수급자가 장기 요양원 등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예요? 종사자 누구나 이동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인력 배치 중요하죠. 그리고 뭐예요? 근무 기록이 중요하죠. 이거 입소자 내가 월 하기 때문에 뭐예요? 출퇴근이 기록된 근무일지. 이 근무일지라는 건 그냥 출퇴근만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근무 시간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예. 이 월 기준 근무 시간하고 비교를 하죠. 근무 시간이 출퇴근 시간하고 근무 시간은 틀려요. 그냥 근무 시간에 서명만 돼 있어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연차를 쓴다든가, 내가 병가를 쓴다든가, 내가 경조사를 가서 유고프리를 갔다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근거는 근무 기록, 청구서의 근거는 뭐예요? 이동 서비스죠. 이동 서비스도 뭐예요? 이걸 기반으로 청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동 서비스 기록한 거랑 청구한 거랑 맞아야 되죠. 근데 수작업하면 틀려요. 5분 차이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맞춰줍니다. 공단 걸 끌고 와서 이것도 하셔야 돼요. 미용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지방에 갔더니 미용일을 청구를 안 한대요. 아니 미용일 청구 안 하니 왜 안 하냐고. 왜? 제가 그래서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선, 강경, 할인, 행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정지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다 안 받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만약에 여기만 안 받으면 다른 기관이 찔릴 거예요. 네, 그럼 3개월 정지예요. 네, 알선 할인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미용일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약서 할 때 왜 안 받냐니까 그 보호자하고 싸웠대요. 아니 이용도 안 하는데 왜 돈을 받냐고. 근데 50%의 본인 받은 거니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계약할 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미용일 급여 비용 받는다고. 네. 그래서 공휴일 및 토요일 제한. 네. 그럼 미용일 급여 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날이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에 또 포함되는 거죠? 여기 한수당했죠? 이거 왜 한수당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사님? 요 기간에서 미용일 때문에 한수당한 거. 잠깐 서 미용일을 포함하니 어르신의 그 인원수가 달라지잖아요. 입소자 수가. 그런데 직원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 어르신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잠깐만요. 강사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보면 미용 비용을 청구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청구할 수 있구나 하고 몰아서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산 받으면서 다 벌써 청구 끝난 과거 거를 몰아서 미용일을 3개월치를 몰아서 청구했더니 3년치를 청구했어요? 미용일을 3년치를 청구했는데 미이용일이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가 한 명이 늘어나고 인력 배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혹 때려다가 감산당했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3년치를 다 받으려고 그랬어요? 공단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승급자에게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기관이 그냥 매일매일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시담하다니까.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만 별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셔도 돼요. 주야간보호는 나누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케어포를 잘 쓰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일단 시스템화 하라고 말씀드렸죠. 체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 연동을 또 잘 사용하셔야 돼요. 네. 공단 연동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단 연동이 뭐예요? 우리가 이동 서비스를 일치시켜야겠죠. 내가 이동 서비스 한 기반, 공단에 청구하는 게 뭐예요? 시작하고 종료한 거하고 청구한 거하고 내 기록하고 맞아야 돼요. 틀리면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기록한 게 되죠.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동 서비스의 실제 상황은 어디서 일어나요? 케어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정을 가져와서 케어포에 넣고 기본적으로 이동 서비스의 실제 업무는 케어포에서 일어나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공단에 입돼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공단에 청구하죠. 공단에 청구한 거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케어포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단 연동을
이동 서비스를 일치시켜라. 근데 이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공단 걸 가져와도 우리 쪽에. 틀린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죠? 어쨌든 기록이 맞지 않은 게 맞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근무 일정. 제가 말했죠. 이게 이동 서비스 급여 수가를 신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근무 일정. 그렇죠? 월 기준 근무 시간 하는 거. 이것도 연동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월 기준 근무도 일치시켜야 되죠. 이것도 일치시켜야겠죠. 그래서 출퇴근이 기록된 일지가 있어야 되고요. 뭐 교육이나 연차라든가 이런 거 쓴 거 있으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급여 제공 계획도 공단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 기록하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단에 통보하는 거는 뭐 평가하고 좀 다르게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쪽에 쓰시고 업로드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 그렇게 케어퍼를 공단 연동을 꼭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급여 제공자가 급여 기록을 하고 기타 부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보호자 앱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 있죠. 소식지, 뭐 청구명세서, 이동 서비스 일정, 프로그램, 식당표 이거로 끝을 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 앱이 깔려 있으면은 우리가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그분들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랑 계약할 때 어떻게 바로 보호자 앱을 설치하시죠. 강사님 기관은 보호자 앱 다 설치했나요? 네, 한 분 빼고 다. 한 분 빼고요. 네. 보호자 앱을 설치해 놓으면 따로 뭐 식단표, 이동 서비스 일정표 다 안 보내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이 편해요. 예. 시스템화하고 체계화되지 않으면 일이 안 편합니다. 시스템화하고 체계돼야지 누가 사람이 빠져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하시면 되고요. 공단 연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일정 계획을 가져오잖아요. 공단에 있는 일정 계획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동 서비스 업무를 하죠. 예? 물론 차량도 연결하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를 하면서 이동 서비스 일지를 쓰는 거예요. 저희 쪽에 이동 서비스 일지가 자동적으로 써요. 차량을 이용해서 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건 어떻게 돼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도 이동 서비스죠. 출석에서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가 일지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서비스 일지를 기반으로 이태소 일괄 등록을 하고 여기서 청구 상세 내역이 나오면 청구 상세 내역으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청구를 하죠. 청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한도 초과된 금액이 저희 쪽에서 플러스가 되죠. 왜? 왜냐면 공단은 급여 비용 내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여기 또 뭐, 그 다음에 한도 초과된 금액이 뭐, 아까 뭐, 인재지원 등급이 뭐, 별도로 쓰겠다. 그런 비용이 다 포함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본인들이 내야 될 부담금은 한도 초과와 본인 부담금 이렇게 다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을 연동시키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청구한 거와 이동 서비스가 맞다. 가장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근무도 마찬가지죠. 근무 직원과 근무 시간. 근무 일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준수한다는 걸 맞춰서 어떻게 해요? 청구를 하잖아요. 근무 내용 일괄 등록 가지고. 예. 출퇴근 기록이 이게 이제 공단하고 맞아야겠죠. 예,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이 있어도 되고 근무 시간에 서명이 있어도 되고 물론 종사자하고 맛도 맞아야겠죠. 나중에 종사자가 뭐 그런 일 없지가 나 못 쉬었다. 연차 못 쉬었다. 요즘은 뭐 시설은 뭐 툭하면 노동부에 뭐 신고한다고 그런다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이걸 다 확인을 받아두세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근무 일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네, 교육받은 거라든가 내가 뭐예요?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해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단 연동을 해서 마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뭐가 있냐면, 공단 연동 말고 외부 시스템 연동이라고 있어요. 예. 이 은행 파일 읽는 거는, 요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본인 부담금 입금할 때요. 이거 일일이 통장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은행 파일을 그냥 읽어요. 예. 은행 파일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호자하고 다 매치시켜드려서 다다닥 하면 바로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 파일을 통해서 입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행 파일로 입금 처리하면서 현금 영수증이 바로 홈택스로 발행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돼요? 의료비 공제로 해서 홈택스에 저희가 어떻게 돼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바로 홈택스로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이체도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하고 카톡 발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자 발송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발송을 해요. 카톡이 없으신 분은 문자로도 갑니다. 그리고
이 카톡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명세서도 보낼 수도 있고 안내문도 보낼 수도 있고 거꾸로 서명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내용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세서나 안내문을 보낼 때 그분이 꼭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명세서나 이렇게 한 거 보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분이 꼭 보는 거 아닙니다. 메일로 보내도 돼요. 이런 거는 명세서나 안내문은 뭐예요?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올려놔도 돼요. 그 대신에 그분들이 회원이 가입이 돼 있어야겠죠. 밴드에 올려놔도 돼요. 그분들이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급여 제공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법이랑 준수사항 연당 케어포 했고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시는 얘기인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자가 오면 수급자를 등록해야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을 하고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잖아요. 성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돼요? 이분에 맞는 급여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분에 맞는 급여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급여를 제공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어르신에 대해서 제대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평가를 했더니 뭔가 바꿔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여를 바꿔야겠다. 그럼 새로운 급여를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워커를 제공했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고, 이분이 요실금이 있어서 기저귀를 채우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기초평가를 해서 이분이 요실금이 있다. 그럼 평가한 이전과 이후의 급여 기록이 타는 거예요. 요실금이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후부터, 그러니까 요실금이 있기 전부터는 기저귀 케어를 안 하고 이후부터는 요양해서 기저귀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사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특별히 급여 계획을 수립을 하셔도 되고 이걸 건너뛰어서 급여 제공으로 가도 되고. 네? 급여 계획을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을 할 때 어때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바뀌었다. 그럼 급여 제공 계획도 재수립할 수도 있고. 단지 연애 한 건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죠? 수급자 정보, 보호자 정보 하시면서 표준약관에 계약하고 계약하면서 수급자가 입소시 해야 될 거. 이동 서비스 안전 수칙을 제공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한 번에 딱 끝내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년 하셔야 되죠? 입소시만 급여 게시존을 하고 낙상. 낙상 평가했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급여가. 그죠? 인지상태 평가에서 달라질 거 없어요. 급여가.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 시설 같은 거는 인지상태에 따라 그룹으로 나눠서 달라질 거 없어요. 욕창위험도 평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라니까. 이거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시설 같은 거는 욕창위험도 평가를 해서 욕창 위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는데 주야가는 달라질 게 크게 없어요. 이거에 따라서. 급여 계획이 바꿔질 게 없다고요. 거의 다 어르신이 똑같다고요. 욕구 사정? 네, 욕구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기초평가라면 이제 주야가는 내가 부분 도움을 도울 거냐, 완전 도움을 도울 거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동 서비스를 5번 할 거나 10번 할 거냐, 물어보시는 분 있어. 10번 하든 5번 하든 그거 급여 제공 계획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분은 급여 기록할 때 오늘은 5번 했다, 내일은 4번 했다. 다 틀리겠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이동 서비스 어저께는 5번 했는데 오늘은 6번째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자기도 모른대요. 나도 그거 신이하고 모른대요. 원장님이 틀리게 하라 그랬대요. 매일매일. 그러실 필요 없다고. 급여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동 서비스 5번 했으니까 꼭 5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동 서비스는 요양급여의 이동 도움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동 도움. 다시요. 그러니까 이동 도움이에요. 급여 제공 계획에 이동 도움을 5번 하건 4번 하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움직이실 때. 예. 자, 이렇게 하시고 다 목욕이 있으면 목욕 일정을 갖고 어르신이 투약을 드시면 투약을 하는 거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이동 서비스 일정을 가져오잖아요. 일정을 가져오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의 일정을. 가산을 8시간 15일 이상인지 아닌지 그런 일정 가져오고 다 그렇게 잡으시죠?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해야 되고 이동 서비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급여 제공에서 이동 서비스 급여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 이동 서비스 급여 제공을 하면 급여 기록지에 이동 서비스 시작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양급여 제공하겠죠. 요양급여 하면서 목욕 있으면 목욕도 하는 거, 요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급여 제공하겠죠. 프로그램 급여 제공하겠죠. 이동 서비스, 요양, 간호, 물리, 요 네 가지가 합쳐서 어떻게 해요? 요게 합쳐서 기록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록지. 프로그램, 기록지 있죠. 요걸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일매일 해야죠. 이동, 요양, 간호, 프로그램 매일매일 해야죠. 그리고 주마다 뭐 상태 변화 기록하던가 응급사항이 발생할 때 기록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급여화를 하다가 상담은 분기별로 하시죠. 상담을 하는데 이 중에 한 건 이상은 내가 급여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급여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급여에 반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내가 급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급여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동도움을 3번 주는 거를 5번 준다. 이동도움을 5번 하겠다. 세수를 2번 하는 건 4번 하겠다. 이거는 급여에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명확해야 됩니다. 사례인도 마찬가지. 사례인은 뭐예요? 얘는 상담을 100명을 해도 한 건만 있으면 되죠. 얘는 사례일을 할 때마다 반영을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사례일을 하면은 사례일 대상자는 급여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대상자를 해야죠. 그래서 사례일을 분기라고 해서 분기 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 건수 잡아서 이 어르신 사례일 해야겠다. 그때 잡아서 하시고 분기에 반영을 하셔도 돼요. 분기 때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급여 제공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계약서 작성을 하시죠. 계약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약 기간은 계약자 합의하여 정해요. 그죠? 1년으로 하라는 얘기 없어요. 계약서를 2년, 3년 하셔도 돼요. 계약 기간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인정 기간 이내로 하시더라고요. 왜 인정 못 받을까봐 인정 기간 이내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한 3년, 5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원칙입니다. 뭐 공단에서 1년 하라는 얘기 없어요. 등급 기간 내에 하라는 얘기 없어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요. 수가가 변동됐는데 재계약을 해야 하냐고. 아니에요. 수가가 변경되면 안내만 하시면 돼요. 내년에 수가 변경되죠? 케어포에 안내하는 거 있죠? 안내만 하면 돼요. 또 등급이 변경되면 계약을 해야 되냐고. 아니요. 등급이 변경됐어. 근데 내가 계약서를 안 한다고 등급 한도에 적용 안 할 거예요? 등급이 변경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용료에 반영을 하시면 돼요. 강경이 됐어. 이 등급이라든가 수가 등급 변경은 이용료에 반영만 하시면 돼요. 그죠? 계약은 언제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비급여가 변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급여가 변동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이분이 비급여에 대해서 내가 식사비를 올렸다. 확실히 그 사람이 인지를 하게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나중에 식사비 올린 거 모른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뭐 계약서를 받아도 되지만 상담이라든가 안내를 꼭 하셔서 이 어르신이 인지했다는 걸 보호자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고요. 이런 얘기가 급여 계약에 있어요. 고시에. 계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요? 내용이 있어야죠. 누구랑 계약했느냐, 계약 기간은 언제냐, 급여 내용은 뭐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냐,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얼마냐, 이런 내용만 포함된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약관을 만들었죠. 표준약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표준약관에 이걸 넣었어요. 등급, 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강경 발생 즉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수가 변경 말씀드렸죠. 이거 케어포에 안내만 하시면 돼요. 비급여 수가 인상은 개별적으로 꼭 안내하시라고요. 이거는 공단에서도 Q&A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성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했죠. 작성일, 분기, 아시죠? 요 시점. 반기, 연, 연일에. 연일인데 평가 항목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요? 작성을 기준 365일을 하되 30일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돼 있어요. 평가 매뉴얼에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은 연일이잖아요. 연일인데 얘만 평가 매뉴얼에
가로 열고 요게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하고 통합적 사정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 기간이 있잖아요. 적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잖아요. 그럼 적용 기간이 끝나고 30일 안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작성을. 예, 그 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요거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연일에 실시한다. 실제로 연일에는 뭐예요? 수급자 안전관리나 건강검진은 어떻게 돼요? 회계 연도 안에 하시면 돼요. 근데 평가 매뉴얼에 이런 급여 제공과 낙상 요청 윤지는 뭐냐면은 연일회를 하되 연일회는 작성일에서 365일 플러스 30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가 매뉴얼에 있어요. 보여드릴까? 365일 찍으면 되나? 365일. 자, 여기서 신규 수급자는 급여를 실시한다, 낙성시한다. 여기서 연일에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 기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연일에는 분명히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얘만 이렇게 해놨어요.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단지 요거 급여 제공 계획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할 때 공단에 통보할 때 적용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얘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적용 기간이 없는데 공단에 통보할 때 적용 기간이 1년 이내니까. 또 뭐요? 분기, 반기, 연일에 내에는 퇴소자는 제외하고 입소자는 포함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수급자 안전관리도 연일이니까 중간에 없어도 되죠? 퇴소자, 입소자는 포함하고 퇴소자는 제외예요. 자, 그럼 급여 제공 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평가자가 뭘 볼까요? 날짜를 봐요. 급여 제공 계획보다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이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야지 이걸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작성일이 어떻게 해요? 같거나 작아야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럼 급여 제공을 세울할 때 우리가 적용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용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그죠? 근데 신규 수급자가 입소를 했어요. 급여 개시. 그럼 입소일 플러스 어떻게 돼요? 입소일 플러스 365일 아니에요. 1년 이내면. 그럼 오늘 입소했어요. 그럼 365일 후에 어떻게 돼요? 연일에. 오늘 입소하면 365일 후에 재작성을 해야 되죠. 내일 입소했어요. 365일. 그럼 매일매일 입소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매일매일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거 힘들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작성일을 내가 입소했어. 신규 입소하는 날 작성일을 365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정기적이고 매년 365일마다 해야 돼요. 자, 근데 올해 입소한 사람을 작성일을 다 12월 말일로 끊었어. 1월 달에 입소한 사람도 1년 이내니까 12월 30일, 2월 달도 12월 30일, 3월 달도 12월 30일, 지금 입소한 사람도 12월 30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 1월에 작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 입소 또 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내년 거 다 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됐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하다가 등급이 나왔다. 그럼 그때 또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랑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한 거랑 평가랑 틀려요. 이것도 섞이면 헷갈려요. 통보는 통보고 평가는 평가입니다. 네. 제가 드린 자료 또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수급자가 100명이다. 그럼 자르세요. 상반기 들어온 사람 하반기. 상반기 들어온 사람은 내년 뭐 이렇게. 그래서 1년 이내로 제가 권장하는 건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고, 우리 강사님은 요거 하죠?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건 뭐예요? 유예 기간은 회계연도 30일 안에 작성을 하면 된다. 공단 통보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공단 통보는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통보 처음 급여 개시 전에 하고 1년 지나서 통보 안 한다고 뭐라 그러나요? 얘기 없죠? 네, 없어요. 공단은 통보 신경 안 써요. 네, 다시 공단에 통보할 때 이 작성일이만 하시면 돼요. 평가 기준으로. 네. 그리고 수급자 동의 금방 받을 수 있나요? 금방 못 받아요.
이거 동의 비대면이라 못 받아요. 그래서 통보 6개월이라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금방 동의 못 받아요. 먼저 통보하셔야겠죠? 동의는 못 받더라도. 예, 동의 못 받아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공단에는 이용계획서가 발급 시 등급이 변경되거나 인정기간 만료될 때 이때 하는 거고, 저기는 연일에 별개 업무, 요것도 같이 하면 또 헷갈립니다. 별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여에 반영한다. 요거 제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급여에 반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양, 간호, 물리, 프로그램, 급여 기록지에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상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 한 건만 이상 있으면 되고, 사례 A는 뭐예요? 한 명을 하면 한 명이 반영돼야 돼요. 모두. 두 명을 하면 두 명. 사례 A 두 명 안 하겠죠? 일을 만들지 않죠? 한 명만 하셔서 급여에 반영한다. 이게 웃긴 게 뭐예요? 언제 하겠죠? 분기별로 하게 돼 있으면 이거 없어도 만들어야 되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이게 급여에 바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번이 일반식에서 죽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욕구 사정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반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식으로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일반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5월 1일 날부터 내가 그러니까 4월 20일쯤에 30일쯤에 검사했더니 이분이 치아가 안 좋아서 일반식을 자꾸 사례가 걸려. 그래서 다음 달부터 5월 달부터는 죽식을 드려야겠다면 5월 1일부터 어떻게 해요? 죽식을 드려야겠다고 욕구 평가를 5월 1일에 해야 돼요. 5월 1일에 해서 식사 형태를 죽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후부터는 죽식이라고 드린다. 이전에는 일반식으로 드렸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재사정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얘를 죽식이라고 추가 안 하고 얘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죽식으로 고치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죽식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 서비스 말씀드릴게요. 이동 서비스를 하려면은 우리가 공단에 뭐 적기 통보를 가지고 오면 일정을 가져오잖아요. 공단에서는 일정을 가져오죠. 그럼 우리 쪽에 뭐예요? 차량하고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분이 어떤 차를 타는지 차량하고 연결시켜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량 기준으로 소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어르신마다 다 틀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이면은 어떻게 해요? 차량이 도착한 시간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시, 5분, 8시 10분이라 그러면 대부분 8시보다 일찍 가겠죠. 8시 그러니까 7시 58분에 갔어. 58분이면은 그냥 8시라고 하셔도 돼요. 8시 4분에 갔어. 8시 4분에 도착했어. 그럼 8시, 일정 그대로 기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일정보다 늦게 갔을 때는 시간을 바꿔야겠죠. 만약에 수가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는 실제로 도착한 시간이고 실거주지야 되죠. 실거주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실제 도착한 시간, 종료도 못 쳐요. 시작 시간도 도착한 시간, 종료 시간도 도착 시간이에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 일지에 차량 도착한 시간하고 실거주지 여분, 이용 구분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차량을 이용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차량을 이용 안 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직접 오신 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간에 도착한 시간이 이동 서비스 시작이에요. 보호자가 모시고 왔어. 그럼 그 시간이 이동 서비스 시작이고 차량을 이용 안 한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뭐예요? 차량 이용과 차량 미용이 있어요. 케어포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오셨다 그러면 케어포에 출석 확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평가하고 다른데 제가 만든 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은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어르신이 이동 서비스를 했는데 이동 서비스는 있는데 기간에는 없어. 그 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출석을 웬만하면 하시라고. 어르신이 이동 서비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출석 확인을 만드는 거고요. 출석 확인을 웬만하면 꼭 하시라. 뭐 아침에 오시면 뭐 어르신 이름이라도 불러드리세요. 출석 다 하실 거예요. 그 용도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외출이라는 게 있는데 외출이라는 건 급여 비용 시간 제외인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투석하는 어르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나갔다 온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외하게끔 만들어 달라서 만든 건데 만약에 기관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갔다. 동행하면 이동 서비스 동행하면 그 서비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간은 의료적 조치를 해야 돼요. 그죠? 어르신이 뭐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그럴 때 의료적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르신이 병원 가야겠다면 의료적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급여 시간에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정을 하고 우리가 일정을 미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요? 이 적기 통보가 돼서 어르신이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지 못한 날 평일에 대해서 5일까지는 어떻게 돼요? 50%를 준다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입퇴소 내용에서 공단하고 매치를 시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이동 서비스하고요.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급여 기록지에 보면 이게 이동 서비스예요. 제일 먼저 이동 서비스가 뭐예요?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총 시간 나오죠? 이동 서비스를 하면은 기록을 하면 이게 나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일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신체 활동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 관리 소통은 뭐예요? 체크. 우리가 횟수로 보여줘요. 횟수로. 급여 제공 계획에 있는 걸 보여줘요. 이쪽에. 그런 걸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에서. 급여 제공 계획 어디서 끌어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급여 제공 계획 있죠? 아이고. 이따 보여주세요. 급여 제공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끌어와서 이 계획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동을 말씀해 여기 어느 기간은 5회, 4회, 뭐 3회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렇게 넣으실 필요 없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5회 했으면 5회라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동동을 5회 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원장님이 시켜서 쓴다고. 매일 좀 다르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냥 매일매일 전일 자료 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건강관리, 간호관리도 옛날에 처음에 만들 때 이 분을 어떻게 쓰냐고 막 물어봐요. 이 분. 그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공 횟수에 대한 분을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이거 10분, 20분.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20분을 써야 되는지 10분을 써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20분을 썼다고 20분을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평가자가 20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그냥 아주 쉽게 10분에서 20분 쓰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시고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제공 횟수에 급여 제공 계획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따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급여 제공 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이 인지활동 이 시간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 쓰실 때 횟수 요 분이 있죠. 요 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옆에 누르면 나와요.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냥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급여 기록지 보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급여 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나눈 거예요. 이동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넣고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크하면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지활동형이나 인지향상 프로그램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을 안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따면 인지활동이면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외부 뭐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시면 모르니까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인지활동형이라고 체크하시는 게 맞죠. 대부분 인지활동이에요. 둘 다 같이 체크하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뭘 구분하느냐? 아무도 구분 못해요. 그냥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 미술활동이 어떤 게 작업활동이냐? 작업치료나. 아니, 작업치료라고 하면 작업치료예요. 음악도 작업치료라고 하면 작업치료예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강사님이 대표 프로그램을 와서 이따 할 건데 제가 이론을 말씀하니까 이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예요. 그죠? 이 프로그램 하나 내용 가지고 몇 년을 써먹었어요? 20년을 프로그램 내용 가지고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30년 했나? 80년이면? 그쵸.
이 프로그램 내용 하나 가지고 노래교실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노래라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30년을 썼어요. 내용도 똑같아. 맨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죠? 이 내용이 30년을 썼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래교실을 하고 여기 내용이 뭐예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면서 즐겁게 노래 따라하기와 율동하기와 체조하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쓰면 이 프로그램 갖고 10년을 가고 노래. 오늘은 외부 강사 A라는 사람이 와서 이미자의 노래 뭘 부른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수백 개가 되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기록할 때 여기다가 추가하세요. 추가해서 오늘은 이미자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은 하나고 기록은 수십 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수십 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예요? 음악, 미술, 체육. 그거로 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체육은 뭐예요? 신체 능력 향상과 건강을 증진을 하여 다양한 운동을 한다. 그렇게 만들면 다 포함돼. 오늘은 공 굴리기. 공 굴리기를 공을 준비하고 빨간 공과 파란 공을 준비해서 이쪽에서 굴리고 저쪽에서 굴리고.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수십 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붓글씨 하나로 1년 가죠. 줌바 체조 하나로 1년 가죠. 노래교실 하나로 1년 가죠. 이렇게 만드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을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 기록할 때는 뭐예요? 조금씩 틀리죠. 오늘은 줌바 체조에 뭐 발리 댄스를 했다. 그것만 조금씩 바꾸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전체 아우르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만들고 이걸 주간 일정을 기반으로 월 일정을 구성하고 기록시 내용을 조금씩 바꾸라는 거예요. 대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내용시 추가. 뭐 생신잔치도 그렇잖아요. 가족지도 똑같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잖아요. 단지 뭐예요? 참 생신인 어르신만 쓰면 돼요. 기록할 때. 저는 이러니까 제 내용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 3회 하라. 신체를 주 3회 하고 인지를 주 3회 하고 사회 적응을 분기로 하라. 이 신체를 주 3회 하라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수급자가 주 3회 하라는 거예요? 기관에서 주 3회 하라는 거예요? 기관에서 신체 기능을 주 3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자가 뭐예요? 신체 유형이 주 3회 있거나 하나, 둘, 셋. 월수금을 하던 월화수를 하던 주 3회. 인지 기능을 주 3회 하라. 기관 입장에서 주 3회만 하면 돼요. 사회 적응을 분기별로 하라. 기관에서. 근데 여기 뭐야? 5등급 있는 급은 이용시마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결국에는 인지 기능을 매일매일 하라는 얘기구나. 어차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매일매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룹으로 나란 얘기 없죠. 그리고 가족 지지라는 게 있어요. 가족 지지를 반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평가에 없지만 고시에는 있어요. 근데 이 가족 지지가 뭐 아니에요? 생신잔치 하시죠? 이거 가족 지지예요. 연말에 송년회 하시죠? 그거 가족 지지예요. 고시에는 있지만 평가에는 없어요. 이거 가족 지지 안 했다고 뭐 점수 안 내요. 그래서 고시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5등급 있는 등은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뭐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등록을 해야 돼요. 노래 교실도 인지 기능도 될 수 있고 신체 기능도 될 수 있어요. 인지 기능이 왜 돼요? 가사를 따라 부르잖아요. 신체 기능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를 때 손뼉 치고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니죠. 프로그램 명하고 내용하고 목표하고 진행자만 있으면 돼요. 평가 기준으로요. 프로그램 명, 내용, 목표, 진행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서식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좀 많이 넣었죠. 이 준비물 없어도 돼요. 그죠? 목표, 프로그램 내용만 있으면 돼요. 이런 기대 효과는 뭐예요? 모니터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있죠. 맞춤형 프로그램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 일지 따로 쓰고 또 기간 프로그램 일지 따로 쓰고 해서 하지 말고 이거 맞춤형 때문에 기대 효과가 있는 거고 맞춤형 때문에 준비물이 있고 있는 거예요. 예? 단지 평가에는 뭐예요? 프로그램 명, 내용, 목표, 진행자만 있으면 돼요.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예요? 주 어떻게 하겠다, 월별로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계획, 아까 제가 송해 보였죠? 그게 1년 계획이에요. 복지관도 1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 일정으로 내가 이게 해요. 주3회 신체 기능을 하고 인지 기능을 주3회 하고 사회적으로 분기별 하고 가족 지지를 반기별로 하겠다. 이게 프로그램 계획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 있고, 프로그램 일정이 있고, 예? 주간 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토울어서 내용과 뭐 외부 강사는 어떻게 잡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프로그램 계획인데, 이걸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자료실에 올리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기록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기록을 할 때, 자, 평가 항목을 보여드릴게요. 평가 항목은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만 있으면 돼요. 특이사항은 뭐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평가에.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단지 어떤 때 써요? 네. 일지 기록할 때, 이게 특이사항은 꼭 미참여 사유만 쓰시고요. 이 서식은 반응 및 특이사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서식이에요. 맞춤형 프로그램 서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쓰세요. 이거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와서 외부 강사가 주 4회 16회만 하면 되죠? 이거를 못 썼다고 해서 점수 안 줘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주 4회 16회만 했지 이 서식을 잘 못 썼다. 필수가 아니에요. 이 서식에 뭐 매번 특이사항을 안 썼냐 해서 점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여기 쓴 특이사항이 어떻게 나와요? 저희는 연결돼서 급여 기록지에 여기 쓴 특이사항이 급여 기록지에 여기 나올 뿐이에요. 프로그램 명이 나오고. 근데 뭐 내가 뭐 이거를 안 썼다고 평가자가 뭐 안 따집니다. 제 얘기는 쓸데없이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그램 일지를 쓰시면은 평가 항목에는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물, 뭐 내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지를 쓰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에 체크된 거 있죠? 제가 이 프로그램 등록할 때 일단 관장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체크된 게 체크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찜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온 찜질인가?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고 이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할게요. 노인 건강 체조라고 했어요. 아침에 오르시면 체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노인 건강 체조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인지활동을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어르신의 인지 자극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레크레이션은 거 뭐야? 레크레이션은 포함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기록할 때 일정은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기록할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맞춤 걷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딱 요거만 해야 돼요. 통합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기록할 때 그때 내가 실제 프로그램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은 대표 프로그램을 하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지훈련 도구는 인지활동형, 감각활동형, 뭐뭐뭐뭐 이렇게 규칙경으로 세분된다고 이렇게 대표 프로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기록할 때 지필활동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했으면 지필활동 내용만 하고 세분류 요거만 썼어요. 이렇게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표 프로그램과 세분류 이렇게 4개가 있고 실제 기록할 때 이때 뭐예요? 내가 지필해서 뭐 이 중에 뭐예요? 사인펜을 이용해서 했다. 요거 하나만 기록할 때 쓰면은 이 인지활동 프로그램 다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요게 대표와 4개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알아서 만드세요. 예. 회상활동은 요거 하는 거예요. 과거 사진 또는 영상에서 했다고. 그 중에 내가 오늘은 뭐예요? 유튜브에 옛날 드라마를 봤다. 기록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의 옛날 사진을 봤다. 이해하시면 넘어갑니다. 또 11시가 됐네. 네, 요거까지만 하고 할게요. 맞춤형 프로그램은 옛날에 복잡했어요. 산책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싹 바뀌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주 4회 월 16회만 되고 프로그램 운영일지 별지 24호 서식을 써라 이거예요. 24호 서식이 뭐야? 이 전반적 평가는 맞춤형이에요. 이거 상, 중, 하 맞춤형이에요. 평가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아닐 때는 뭐예요? 프로그램 진행 과정, 진행자, 장소, 일시, 참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했을 때는 이걸 다 채우는 거고 외부 강사가 아닐 때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어떻게 해요? 맞춤형을 통해서 평가 기준도 할 수 있어요. 외부 강사가 인지 프로그램을 했다. 그럼 평가 기준에 인지를 한 겁니다. 네,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21년도에 고시 30조 5항이 생겨서 네, 네. 이게 뭐냐면 공고예요. 요양기준실에서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5등급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립 방법에 대해서 이거 안 쓴다고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평가에도 없고 어도 없고. 공고라는 건 뭐예요? 아까 가족 지지도 있었잖아요. 공고했는데 안 한다고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쓰세요. 네. 그냥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전일 자료 가지고 와서 쓰세요. 이거 쓰면서 어르신 케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저도 별 의미 없는 서식을 위한 서식이니까 그냥 전일 자료 와서 쓰셔요. 자, 제가 앞에서 급여 업무 말씀드렸죠.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직원 업무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저희 케어버스 쓰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 되고요. 서명이 등록돼 있어야지만 급여 기록지에 서명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권한을 주셔야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분장가 맞게끔 프로그램 권한을 주시고 뭐 근로계약서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매년 하는데 입사 시에는 어떻게 돼요? 1년 이내 건강검진 받은 거를 입사 전에 제출한 날짜야지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직원을 등록하고 어떻게 해요? 월 기준근무 시간 일정을 받으면 되죠. 네, 월 기준시간 일정대로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일정 잡고 프로그램 일정 잡고 이대로 업무를 하시면 돼요. 업무는 뭐예요? 오시면 출퇴근을 기록하시고 급여 제공자가 급여 기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직원은 뭐예요? 소방시설은 뭐 반기별로 교육하시는 거 이거 사진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질문하기는 다 면담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지금 하실 필요 없고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직원회의는 뭐 없어졌지만 그래도 직원회의는 기록하셔야겠죠. 평가에만 없어졌지만 보호자 회의 하시고 자원봉사자 회의록 기타 필요한 뜻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월 기준근무 시간에서 말씀드리면요. 인력 배치 기준에 월 1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월 기준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되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란 건 뭐예요? 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8시간 곱하기 하면 168시간 그렇게 나오죠. 예, 그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근무 일정이 나오는데 그 근무 시간을 인정되는 게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로기준법에 뭐가 있을까요? 연차, 그 다음에 산후, 전후, 휴가, 예,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전에는 근로기준법하고 공단 근무시간하고 많이 틀려서 막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조사도 인정을 해줘요. 유급으로 할 때. 예, 교육도 인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공단에서 말하는 근무 인원 산정에서 세부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항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받는 보수교육이 아니라 내가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받는 교육으로 가서 근무 시간 했다. 인정 안 돼요? 그런 건 다 어떻게 돼요? 그 8시간이 인정 안 돼서 빠져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안 되면 1인 인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로기준법 연차.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다 인력배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근무 시간 하면 출퇴근 기록을 하시고 급여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무 일지가 있어야 되고 근무 일지 외에 내가 경조사나 병가 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경조사는 뭐예요? 근로기준법에는 없어요. 경조사 때 쉬라는 건 없어요. 그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무조건 쉬고 공휴일 대체 공휴일 5인 이상이죠. 경조사는 없어요. 근데 공단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경조사를 근무 인원 그 세부 사항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경조사를 연차 쓰라는 데도 있고요. 근무 시간 인정하라는 데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운영 규정에 있으면 돼요. 네, 운영 규정에 있으면 돼요. 경조사는 법에 없다. 네. 경조사 다 해줘요? 네. 시설은 대부분 안 해주더라고요. 어르신 케어할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설은 대부분 경조사 때 연차 쓰라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법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경조사를 인정을 해주는 거는 유급휴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근무 시간하고 공단 월급은 요거 맞히시는 거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무 시간 인정 있죠? 연차 알죠? 1일 8시간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네. 출산휴가, 경조사, 자녀의 결혼, 이거는 뭐요? 운영 규정에 있어야겠죠? 저기,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요? 공단에서 근무 시간 인정한다는 거지 근로기준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근로기준법이죠? 네. 병가도 운영 규정에 있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이건 뭐야? 남녀 고용평등법, 연차휴가, 뭐 이런 것도 다 하셔요. 교육 출장은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간 업무에 따라, 내가 기간을 운영해야 되는 업무에 따라,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급휴일. 예.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 시간으로 하라는 거죠. 자, 연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차가, 선연차가 한수를 해요. 쉽게 하면 선연차에 대해서 한수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연차라는 게. 근데 자, 보세요. 여기 하면 뭐냐면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를 위한 연차휴가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자의 합의로 선연차 사용은 가능하대요. 그쵸? 근데 공단은 안 된대요. 장기휴학 법령이 정한 인력 배치 기준이 충족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공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반인들이 공단은 안 된다는 법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공단에서 프로그램으로 막던가 연차를 쓰려 그러면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쓴다고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공단이. 근데 안 막아요. 그럼 선연차가 이번에만 있었냐? 2015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고 항상 걸러내요. 그래서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 판결을 더 읽어봤더니 이거래요. 공단은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중요한데 이분이 선연차를 쓰고 나가버리면 누가 때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때우면 되지 뭘. 네. 저는 논리로 안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연차는 발생하면 1년 안에 쓰라고 하세요. 무조건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쓰라고 그러세요. 안 쓰면은 연차 촉진 있고 하고 하는데 연차는 발생하면 1년 안에 쓰고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연차 사용권은 없어지지만 연차 수당권은 있어요.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돼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죠? 월. 한 달이 만근되면 하나 생겨요. 그쵸? 11개가 되면은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11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년 차가 될 때 15개가 생겨요. 누구는 그거예요. 1년간 80%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돼도 80% 9월달까지만 근무해도 아니에요. 1년이 된 조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차가 돼야지 15개가 생겨요. 여기도 하루라도 빠지면 안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되고 케어포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연차 사용하지 마라. 이거 한수 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케어포도 요번에 프로그램 바꾸면서 선연차 쓰면은 삐뽀 울리려고요. 한수 당한다고. 그렇게 해드려야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연차 때문에 한수 많이 당하고 실근무 때문에 많이 한수 당해요. 잘 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급식 위탁. 이건 최근 건데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급식 위탁 시 영양사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지. 지금 급식 위탁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아무데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같은 거는 기준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데나 하는데 거기에 영양사가 소속되지 않아서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또 여기 소속이라는 게 뭐냐? 거기서 급여를 받아야 된대요. 이거는 뭐예요? 공단 해석 아니잖아요. 소속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뭐예요? 관리 감독이죠. 근데 공단은 거기서 급여를 안 받았다고. 아직 판결 지금 1심에서 졌고요. 2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공단이 트집점은 끝이 없죠. 나머지는 당연히 요거 외에는 당연히 그냥 법 준수하는 거고요. 다 아신다는 거 보고요. 잘 몰라서 생기는 거 제가 얘기만 한 거예요. 잘 몰라서 실수로 생길 수 있는 환수 사례만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지키시겠죠. 유급휴일은 이거 케어포에 이따 보여주실 거죠? 강사님이 유급휴일 이건 보여줄 겁니다. 내년에 요거 보여줄 거 넘어가겠습니다. 기간 의무에 대해서 할게요. 기간 의무 다 아시죠? 영양사가 있는 식단 작성해야 되고 아까 의료기관 협약해야 되고 이건 평가에 있는 거죠. 복지보상. 사업계획서 매년 하시고 인건비 비율 지출 맞는 거 알고 이 소통하는 거 이거 뭐예요? 보호자 예부 하나면 끝나거나 가정통신문이면 끝난다. 요거를 다 포함해서 응급상황 있을 때 기록하고 하는 거고요. 위생, 주방짓기. 주방짓기도 위탁을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방짓기 있으면 하는 거죠. 간호비품은 사용 후 이거 하시고요. 전기소독. 현재는 전문업체고 여기 자체소독도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체소독 권장한다 그랬죠? 왜냐면 전문업체가 안 올 때는 누가 소독하느냐 매일매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아시는 거고 케어포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또 뭐가 있냐면요.
법에 보내면 장기유예 기간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갈렸을 때 장기유예 기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막 학대하고 막 했어. 그런데 장기유예 기간이 처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직원 회의할 때마다 교육했다는 걸 쓰세요. 예? 네, 위반 행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직원 회의할 때마다 어르신의 학대라든가 인권 관리에 대해서 쓰세요. 네. 입소자 수. 당연히 아신다고 봐야 돼요. 입소자 수는 수급자, 등급외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미용일도 상여한다. 오늘 이용자가 8명이면 8명이에요. 한 명이 입소했어. 그럼 9명. 이날 한 명이 퇴소했어. 그럼 한 명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8명이 되는 거고, 미용일, 실제 7명인데 미용일을 쓴 사람이 있어. 그럼 8명이 돼요. 그래서 쭉 해서 입소일, 저게 나와요. 입소자 수가 나와요. 입소자 수가 쭉 나오면 이거를 급여 이용한 날, 급여 제공 일수를 나누면은 평균 입소자 수가 나와요. 8명이면 뭐예요? 7명일 때 요양보호사가 1명이면 된다니까 8명에도 1명이까지면 되죠. 그래서 미용일을 여차하면 미용일을 기간이 정할 수 있잖아요. 미용일을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입소자 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용자 7명당 1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반올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7명이당, 이렇게 돼. 7명인당 1명이면은 1.5일 때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7X는 1.5라서 10명까지 1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반올림 안 하니까 10명까지 1명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놨어요. 인력 이거 하는 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월 기준근무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근무 일정이 있는데 근데 연차는 안 생겼어. 그러면 그냥 휴일로 하고 갔다 오시라 그러고 다음 날에 일을 더 하셔서 월 기준근무 시간만 마치시면 돼요. 알겠죠? 월 기준근무 시간만 마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때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 된다고요. 소년차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내시라고 휴일로 잡고 다음에 더 일하고 넌가 8시간 일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서 월 기준근무 시간만 마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일 때는 이렇게 반올림하면 1.4이니까 10명일 때까지 1명이면 되는데 11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11명을 7명으로 나누면 11을 7명을, 그러니까 11명일 때 7명당 1명이니까 11일 때 7명이면 1.5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명이 되는 거예요. 반올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요때 2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인당 입소자 수를 알면은 입소자 수당 어떻게 돼요? 종사자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6.4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산되는 거 아닙니다. 인력을 배치하고 추가 배치로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11명일 때 2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7명일 때 1명이니까 1명을 더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력을 이렇게 또 2명을 했는데 6.4 미만이죠. 10일을 이루면 6.4 미만이 아니라 추가 배치한 거 2개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됩니다. 이 6.4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배치하고 6.4 미만입니다. 어려워요. 네, 오늘 이해 못해도 그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 청구 명세서는 외부 강사님 이따 하셔야겠다. 제가 이론 교육이 길어졌네. 이따 할게요. 우리가 명세서에는 급여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급여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비급여 비용이 나와요. 실제로 한도 초과된 거는 비급여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한도 초과된데도 본인 부담금으로 했는데 한도 초과된 거는 본인 부담금에서 뺄 거예요. 따로 뺄 거예요. 왜냐면 본인 부담금으로 입금된 게 의료비 공제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도 초과된 거는 그 본인 부담금을 인정해 주는 거는 공단의 수가 내에서만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게 의료비 공제인데 한도 초과된 것도 저희가 해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거는 비급여 부과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진료 약제비도 받을 수 있고 기타 어르신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되고 식사 비용도 계산되고 비급여는 횟수금액 그다음에 기타 비용을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청구 명세서가 생성이 되죠. 청구 명세서가 생성되면 어떻게 돼요? 청구 조정을 해서 명세서를 고칠 수가 있어요. 실제 얘는 청구 조정은 명세서만 고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식사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식사 기록을 가서 식사 기록을 체크하고 어떻게 돼요? 청구서를 다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이 식사라든가 비급여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은 청구 명세서 조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청구 명세서가 나오면은 이거를 보내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청구 명세서가 만들어지고요. 청구 입금은 아까 지수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입금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금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청구 항목별로 입금을 시켜요. 왜? 요거 재무회계에서 필요하잖아요. 청구 항목별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나눠져서 들어가면서 하고 청구보다 입금이 작으면 미납금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청구보다 입금이 작을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개별로 하는 것도 있고 청구보다 입금이 크면 가납이니까 어떻게 돼요? 환불 처리하시거나 가납으로 잡혀서 다음 달에 어떻게 해요? 청구할 때 선수금 처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청구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평가 관련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평가돼서 하시는 거고 회원가입하는 거 말씀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론을 말씀하고요.